네, 지금 자세히 정리를 해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본회의 소집까지 요구한 상황입니다. 일촉즉발의 전국 상황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잠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복잡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고문님, 일단 이달 내에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국민들이 반대가 높고 네. 검찰이 전체적으로 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지금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잖아요. 예. 두고 있는데 박병석 의장이 난 이걸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계속 미루고 계속 여야 간에 협상을 더 종용하고 네네. 해서 또 중재안을 내도록 하고 해서 시간을 끌기 작전으로 가지. 네. 민주당이 본회의 소집했다고 해서 달랑 올리고 그렇게는 안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법안 상정권을 갖고 있는 박병석 의장이 결국은 상정하지 않고 협상을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생각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상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민주당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 지도부도 네. 그렇고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이를 그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네. 예,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로 이렇게 당론을 모았고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원내 지도부도 움직이고 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상당히 그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네. 예. 그래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제가 민주당 소속 의원이니까 예. 네. 당론이 처리한다고 그랬으니까 예. 처리해야 된다고 답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물론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당적이 없는 상태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에 누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예. 지금 민주당에서 양심적인 의원들이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반대를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개적으로 옳지 예. 않다고. 예. 민주당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당론이라서 부담감은 가지만은 그러나 네. 한두 명이 반대할 때는 부담감을 가는데 반대하는 분이 한 20여 명이 넘어가면 당론을 반대하는 게 큰 부담감이 없거든요. 네. 민주당의 양심적인 의원들이 한 20여 명이 우리는 반대다 이렇게 하면 상정을 못하죠. 민주당 의원들이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난번 이제 그걸 당론으로 정한 의원총회에서는 상당수의 의원들이 네. 그 이견이나 반대 의견이나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을 많이를 했습니다. 네. 근데 발표는 뭐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그랬다고 당론을 했죠. 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뜻을 모은 거로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어쨌든 네. 뭐 당론으로 결정은 됐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당론과 달리 우선 저부터 네. 당에 소속된 의원이니만큼 당론을 따라야 될 의무도 있고 한편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예. 당론보다 국민 대표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 그를 소신을 또 피력하고 그 뜻을 표명해야 될 책무도 있고 예. 그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그걸 실제로 행동까지 될 것이냐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금태섭 전 의원이 당론에 배치되는 그런 의사를 표시했다가 징계도 받지 않았나요? 네. 예, 결국 그래서 공천까지 못 받게 됐고 탈당을 한 전례가 있어서 예. 당론을 반대한 의원이 한두 명이나 그러면 그런 네. 일이 일어나는데 국회의원이 당론을 따라야 될 의무도 있지만은 예.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렇죠. 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기의 소신을 당론과 배치될 때는 소신을 우선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안에서 사발 통문을 돌려서 갖고 네. 반대를 그렇군요. 조직적으로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뭐 정치 생활 오래 하셨고 정치 고수 두 분이 말씀하신 거니까요. 자,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처음에는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을
이제 이 법사위로 사보임을 했는데 양행자 의원이 원래 민주당 의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막아달라, 여당 편을 좀 들어달라라고 해준 건데 절대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게 양행자 의원의 입장이었어요. 뒤늦게 이제 양행자 의원의 입장이 나온 건데 양행자 의원이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검수완박 안 하면 문정부 인사 20명이 감옥 갈 수도 있다는 말을 전했대요. 그러면서 이 검수완박법 좀 찬성을 해달라라고 했다는데 실제로 당내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글쎄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군요. 뭐 예. 그 소위 검수완박은 오랫동안 예.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 몇십 년 동안이죠. 그동안 노무현, DJ, 예.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예. 사법개혁의 하나의 그 아젠다로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같이 있다 보니까 오남용이 폐해가 크다. 이런 거였고 그런 논의가 있고 다만 이렇게 시간적 절박성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해야 되는 건 이제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 쪽으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 의결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게 되니 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하자라는 그런 절박감은 있지만 네. 뭐 그 양행자 의원이 전한 그런 내용 때문에 이 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양양자 의원의 이런 인터뷰 내용 이재호 고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당 의원의 이런 우려, 뭐 글쎄,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 이런 우려요. 저도 예. 그 기사를 봤습니다만은 양영자 의원은 그 기업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뭐 원래 국회의원을 처음부터 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상당히 용기 있게 발언을 했는데 예. 아마 민주당 지도부가 그렇게 설득은 했을 수 있죠. 네. 이거 저 법 통과 안 되면 우리 다 감옥 간다. 아. 뭐 한 20여 명 이상 감옥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그 뭐 좀 그 엄포를 놓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러나 민주당의 지도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는 그러면 자기네들이 잘못하고도 감옥 안 가려고 법 통과시키는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자가당착이죠. 옳지 네. 않으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전 정권 적폐청산이라 그래서 한 200여 명을 감옥에 보냈잖아요. 예. 그게 또 뭐 재판될까 두려워하는데 그러나 네.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일부러 뭐 사람 잡아가고 이런 정치 보복은 지금 없을 테니까 네. 그거는 일종의 양양자 의원에 대해서 뭐 협박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양양자 의원 설득에 실패해서 이제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야당목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이 돼서 90일 동안 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 기간을 이제 단축시키겠다는 건데 정의당이 이를 두고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고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뭐 테러보다 더한 거죠. 사실 국회를 완전히 우습게 만드는 거죠. 뭐 국회를 완전히 무슨 시장판에 뭐 무슨 참 잡배들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국회를 가는 걸 뭐 탈당시켜서 저 보내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의 당이 예. 그 세를 늘리기 위해서 아. 원내 교섭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네. 원내 교섭단체 의원이 부족해서 의원을 꼬주는 의원 경우가 꼬주기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원을 예. 꼬주는 경우 있었는데 자기 당 의원을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들어 갖고 그 안건 조정위원회에 넣는다고 하는 이런 일은 이건 완전히 국회를 그냥 국회의 권위 자체를 뭐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네, 이와 관련해서 이상민 의원께서 어제 아주 쓴소리를 하셨어요. 이 폐가망신의 지름길이다라고 이제 비판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조급증을 내고 네, 어디에 과몰입하게 되면 그 평정심을 잃고 분별력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판단이 흐려져서 전혀 엉뚱한 자기가 예기치 못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쌓여서 폐가망신하게 되죠. 예, 이번 탈당 건도 사실은 국회법에 정해진 안건조정제도라는 것은 그 취지가 쟁점 법안과 쟁점이 아닌 법안, 예. 쉽게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을 구분해서 아, 그동안 그전에는 쟁점 법안, 비쟁점 법안이 뒤섞여 있어가지고 한두 개의 쟁점 법안 때문에 전체 법안이 다 스톱되는 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걸 정리해서 쟁점 법안은 좀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네, 쟁점 법안이 아닌 건 좀 더 수월하게 통과시키고 네. 이렇게 만들기 위한 제도인데 말하자면 수기민주주의를 위해서 네,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말하자면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탈당을 시켜서 거기에 자당 소속의 실질적 의원을 거기에 충원을 시켜 넣어버리면 네. 3대 3으로 여야 간에 이렇게 수기를 하도록 해놓은 제도가 무력화되죠. 아. 형어해야 되고. 예, 예. 그러면 국회법에서 서로 간에 여야가 신중하게 논의하라고 했던 이 제도를 내팽개치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절차적 정당성은 내용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급하고 목적이 그 꼭 해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넘어가면 네. 더 오히려 후폭풍, 후환이 더 큰 그렇군요. 겪게 될 것이다. 예. 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저 소위 꼼수 탈당시켜서 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네. 이번에 그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이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예. 민주당의 지도부들에게 하는 과정을 보면 네. 결국은 저렇게 되면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국민들의 민심이 진짜 떠나잖아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좀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국회 자체가 국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니까 민심이 떠나면 당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죠. 결국은 당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 여야가 절충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복잡하고 얽히고 설켰을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아. 각 말하자면 그 국회의장의 지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지금 박병석 의장이 그 미국 여행 계획도 취소하고 취소했습니다. 지금 여야 대표들한테 빨리 협상을 나서라라고 그렇습니다. 저 압박을 하고 있죠. 예, 저는 예.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 네. 말하자면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가 돼서 대통령한테 이송하면 그때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할 때가 아닙니다. 아. 또 윤석열 당선인도 예. 분명히 자신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한 얘기가 있거든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기본 예. 방향은 지금 검수완박과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의 일 보듯이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또는 윤석열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의장과 또 여야 대표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야 됩니다. 네. 형식적인 논리만 따지고 뒤에 있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죠. 말하자면 그 갈등이 증폭되고 예. 이렇게 극대화되지 않도록 수습하고 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그나마 체면을 차리려면 예. 이 출구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론에 관계없이 자유투표를 선언하는 겁니다. 아.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자유투표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면 아마 현재 민주당에서는 당론이기 때문에 말 못했던 의원들이 네. 자유투표를 하게 되면 이 법은 통과 안 됩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근데 가능성을 이제 아마 봐야죠. 당 지도부에서 그런 선택을 하기에는 예. 쉽지 않는 상황 같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뭐 당의 원내대표나 또 당대표 그 원내 지도부가 뭐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당에는 또 국회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당원들, 지지자들까지 함께 있고 그 의사결정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압박의 정도가 굉장합니다. 양양자 의원 말로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 출구는 그것도 출구의 한 방법이 예. 됩니다. 아, 예. 민주당 지도부가 상당히 결심을 해야죠. 결단을 그렇군요. 해야죠. 예, 예.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걸 밀어붙여 갖고 나올 후폭풍 보다가 차라리 어느 정도 지도부도 체면 차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자존심 살리고 할 일은 저는 그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양양자 의원이 이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니까 박광원 법사위원장 또 김태년 의원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설득하면서 한 이야기가 지지층을 좀 지키기 위해서는 이 법이 통과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 통과가 지지층 결집에 유효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지층 결집 분명히 그건 뭐 당연한 한 건데요. 네, 네. 지지층만 결집하면 뭐 합니까? 예. 대부분이 등을 돌리고 외면을 하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자칫 고립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대중 정치에서 가능하면 많은 수의 지지를 받고 네. 해야 되는 것이 정치 집단의 목표고 그렇습니다. 본능적인 그 해야 되는 원리인데 네.
뭐 그거를 외면한다는 건 있을 아니, 수가 없죠. 지지층을 결집해봤자 47% 아닙니까? 47% 갖고는 평생 야당하겠다는 건데 네.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검수완박 관련해서 여기까지 듣고요. 지방선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하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공천 배제 결정이 나니까 상당히 모멸감을 느낀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결국 비대위에서 공천 배제 철회하기로 했죠. 예. 네, 그렇다면 철회하고 예. 내일인가요? 내일까지 또 지금까지 6분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분이 또 참여를 하면 네. 모두 국민 경선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경선에 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100% 여론조사로 하면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또 지금은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이 있죠. 또 예. 김진애 전 의원,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좀 깜빡 아, 잊었는데요. 그렇군요. 다 두 분이 더 있고 또 외부에서도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는데 네. 실제 참여할지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공천 배제했다가 다시 또 경선했다가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뭔가 당내에 계파 간의 갈등이 좀 시작된 거 아니냐, 좀 격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저는 뭐 계파 갈등이 있는 건 어느 집단이나 조직이나 당연히 있는 것이 오히려 예. 현실적이고 네. 자연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네네. 다만 이런 거와 관련해서 원칙과 또는 기본적인 상식이 배반되면 안 되겠죠. 네. 저는 이제 송영길 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네. 반대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예, 뭐 예. 대의명분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그건 반대다라고 했습니다만 본인의 의지가 강화하고 그렇다고 본인의 의지가 경선까지 각오하고 출마를 하겠다는데 배제까지 하는 건 그것 또한 과잉이다 예. 이런 생각이었고요. 비대위가 그랬군요. 예. 다행히 어쨌든 경선을 통해서 그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를 결정토록 한 거는 매우 합리적이다. 잘 그렇군요.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나 박영선 전 장관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그분들하고 뭐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밖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송영길 대표가 대선 패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나는 대선 패배 책임이 있으니까 좀 쉬겠다 하고 안 나온 게 가장 옳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온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아. 결국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 나오면 예.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송영길 대표로 가는 건데 지난주에 여기 출연하셔서 결국은 송영길 전 대표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 예. 해주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금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결국 그렇게 가고 그동안에 그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송영길 대표가 하도 언론에 많이 해놨으니까 네. 인지도도 많이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예. 선거에서 뭐 선거는 깨봐야 알지만은 예. 그러나 민주당도 아마 서울시장 선거를 꼭 이길 거라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해서 분발해가지고 이겨야죠. 예.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천 배제 결정을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이다라고 비판을 했더니 이원욱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이름으로 정치하는 거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그런 발언, 이재명 운운하는 발언은 좀 경솔한 발언 같습니다. 네. 뭐 이 지금 서울시장 본인 출마에 이재명 후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괜히 이제 예. 이재명 후보를 끌어들이는 것 또한 그거는 매우 적절치가 않고 네. 본인이 사실은 본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그 서울시장이 꿰차야 되겠죠. 네. 그러나 송영길 대표가 급하니까 뭐 이 말 저 말 막 하는데 예. 그런 말은 옳은 말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00% 국민 경선으로 간다고 했으니까요. 다음 주 출연하시면 후보가 결정되니까 또 그때 이야기 예.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새 정부 인사인데요. 정호영 보건복지 장관 후보자 좀의 아들의 이제 병역 문제로 오늘 재검 결과까지 또 발표를 했는데요. 병역 문제 자녀들 입시 의혹 계속 겹쳐서 또 여러 가지 의혹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만두는 게 옳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인하고 40년칙이다 이랬는데 예. 윤 당선인 측에서 우리는 40년칙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미 그만두라 신호거든요. 아, 참 뭐 의사 하시는 분이 눈치가 그렇게 없는지 왜냐 그러면 네. 이 정도 되면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보고도 채택 안 해줍니다. 예. 그러면 보고도 채택 안 해주는데 그래도 나는 인사권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면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이미 민주당이 정호영 장관 후보는 청문회에서 탈락시키겠다는 것이 확고한데 네. 그리고 당선인 측에서 내하고 사실임직이 아니다라고 사인을 보냈는데 그럼 본인이 얼른 그만둬야죠. 아, 예. 그렇습니까? 그만둬야 되는데 예. 뭐 신체 검사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법적으로는 그게 뭐 옳은지 그런지 네, 뭐 위반된지 아니 그건 따져봐야 알겠어요.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아, 그야말로 공정과 상식의 문제잖아요. 네.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정호영 후보는 장관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럼 빨리 본인이 그만둬야죠. 정호영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 도덕 윤리 잣대를 봐야 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법도 없었고 국민 눈높이로 봐도 떳떳하다. 그래서 나는 물러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국민 눈높이로 보면 떳떳한 그거는 게 아니죠. 자기 생각이고요. 네, 네. 장관이라는 자리는 국민들로부터 고도의 신뢰를 전제하고 직책을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예. 이미 누더기가 됐잖아요. 예. 국민적 신뢰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겠습니까? 오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면 당선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거야말로 네. 그거야말로 공자 말씀이고요. 네. 아닌 건 아닌 거죠. 괜히 왜 쓸데없는 소모적인 정력 낭비를 합니까? 지금 신호를 보냈고 사신임직이 아니다라는 건 이미 신호를 보낸 것이고 정호영 후보자가 눈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인선들 인물 면면이 지금 들어보면 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정호영 후보자뿐만 아니라 무슨 행안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네. 법무부 장관 한동훈 후보자도 경우도 그렇고 뭐 농지를 매입하는데 아. 편법이 있다든가 예, 예. 자녀를 취업시키는데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든가 네. 뭐 이런 등등이 무수하게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제대로 뭘 검증했다는 건지 과거 정부도 MB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대부분 초기에 내각을 짜면 예. 후보자 중에 상당수 뭐 서너 명 많게는 그렇습니다. 더 많은 예, 분들이 그저께서 낙마하잖아요 나옵니다. 보통. 예. 근데 지금 아직까지 윤석열 당선인 새 후보자 지명된 후보자들은 아직 낙마한 사례가 없잖아요. 예. 아마 당선인 입장에서는 네. 뭐 자기가 임명해놓고 뭐 자기가 그만두라 그렇게 뭐 그것 하겠다 때문에 이런 그럴까요? 생각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인수위의 당선인 비서실장이라든지 당선인 측근의 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요 정호영을 만나서 네. 대단히 죄송한데 그만두시는 게 아, 좋겠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의 뜻이다. 이게 전달해줘서 지금 본인은 당선인이 말 안 하는데 뭐 하고 버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비서실장이 나가서 뭐 청문회 결과 보고자 한다는 소리 할 게 아니고 찾아가서 좀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옳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이재호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